오늘 대종경 성리품 13장 그 본문이 우리가 지금까지 성리품하고 인가품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한 그 아마 결과가 될 것이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 교도님들이 많이 깨어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자, 우리 그 불전에 지금 꽃이 조화가 아닙니다. 조화가 아니고 생화예요. 보면 튤립도 있고, 저 노란 게 뭐죠? 조그만 노란 꽃, 노랗고 빨갛게 약간 좀 수줍은 듯 피어 있는 꽃이 수선화인데요. 예, 이게 수선화입니다. 그래서 수선화 색깔을 보면 노란색, 주황색, 또 안에 이렇게 보면 뭐 수술 밑에는 약간 또 검정색도 살짝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곧 이미 이제 복수초 꽃이 이미 뭐 핀 데도 있을 거예요. 아마 총부에는 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현사님께서 복수초 꽃 사진도 올려주셨어요. 원래 봄의 첫 소식은 복수초가 제일 먼저 알려주죠. 그 총부에 가면 총부 성탑, 그 성탑 주위 송대하고 거기에 그 봄 소식을 알리는 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봄이 되면 거기 가서 사진 찍었던 기억이 있는데 봄이 이제 머지 않았죠. 이미 어제 입춘이었어요. 입춘이라는 게 봄이 섰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 양력으로는 1월 1일이 신정이고 또 음력 1월 1일은 이제 설날인데 이런 뭐 역학이나 주역이 또 사주 볼 때는 입춘이 기준이에요. 2월 5일 전후로 보통 입춘이 되는데 2월 5일 이전에 태어나면 이민년의 인이 아니고 작년에 출생한 걸로 되죠. 이제 입춘 날부터 해야 이제 호랑이띠가 되는 거죠. 봄띠가 되고 그 전에 입춘 전에 태어나면 소띠입니다. 그래서 이 봄이 입춘이라는 게 사실은 입춘이라는 게 뭐예요? 음양의 기운이 이제 겨울은 음이 성할 때라 음 기운이 이제 줄을 이루고 양이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입춘이 되면서 이제 점점 올라가지고 입춘이 되면서 이제 양 기운으로 전환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천지 기운은 음양의 기운 중에 양 기운이 이제 조금 더 이제 똑같았는데 살짝 올라온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금방 뭐 날이 양 기운이니까 바로 이게 봄이 되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했던 음의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 음의 기운이 이제 다 이렇게 사그러질 때까지는 아직 더 춥겠죠.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더 올라가면 이제 완전히 음양 기운이 똑같을 때를 이제 춘분이라고 하는 거죠. 보통 그러면 그것은 3월 22일 전후가 이제 춘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 음양 기운이 지금도 음 기운이 더 강하지만 이미 양 기운이 생을 해서 전환이 되는 그 시기라는 것을 입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춘이라는 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춘자 들어가는 이름 많았죠. 주위에 보면 뭐 춘자도 있고 춘이도 있고 춘숙이도 있고 그 춘자가 많이 있어요. 왜 춘자를 많이 쓴지 아세요? 이름은 촌스러운 이름인데 왜 춘자를 썼냐면 이 육아에서는 이 봄이 이 말 그대로 천구 극락에 해당되는 개념이 육아에서는 봄이에요. 봄. 목기운이죠. 오행 중에 목기운에 해당되는 봄이 바로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서 춘자가 좋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춘자를 많이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춘자 이름 들어가신 분들은 촌스럽다고 부모님 원망하지 마시고 그렇게 좋은 뜻이 있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종경 성리품 13장 주보를 한번 보시죠.
1. 가르쳐 주어도 어긋나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긋나니 이 일을 어찌할꼬 어찌하면 좋을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언제적 얘기냐면요, 정확한 연도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복례정사에 머무르실 때 일어났던 일이니까, 대종사님이 복례정사를 1919년 원기 4년에 이제 그 법인 기도를 마치시고 이 영산에서 계시다가 이제 변산으로 옮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다 한 번쯤은 다 가보셨죠? 성지순례 변산 그 석두암이 있는 그 우리 변산 성지라고 하는 그곳에 예전에는 그 석두암 집이 있었어요. 지금은 비만 있잖아요. 거기가 옛날엔 집, 실제로 대흥사님이 거기서 사셨단 말이에요. 그 사신 기간이 19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이제 봄에 이제 불법연구회 창립총회 할 때까지 한 만 5년 정도를 그 복례정사에서 사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창립 인연들을 이제 모으시기 시작하죠. 근데 그 복례정사라는 게 지금은 뭐 가기 쉬워졌어요.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뭐 부안 정도에서 IC에서 빠져나오면 바로 지금은 바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내변산까지 이 도로가 90 한 6, 7년인가? 그 정도에 또 다 뚫려가지고 지금은 뭐 내변산 가는 게 정말 뭐 쉬운 일이 되었지만, 우리 젊을 때 1980년, 90년대까지는 이 가는 편이 그때만 해도 없었어요. 여기서 가려고 해도 김제역에서 내려가지고 또 버스를 타고 그 변산 가는 버스를 또 타고 들어가서 변산 저 면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뭐 기동산이 없으면 걸어서 가야죠. 백천내까지 걸어서 가야 돼요. 걸어서 가려면 한 1시간 정도 걸렸던 거리인데 지금은 뭐 5분 버스 차로 가니까 5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다 주로 전주 익산에서 대흥사님이 거기 생불님이 변산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다 걸어서 왔겠죠. 그럼 뭐 보통 뭐 하루 걸렸겠죠. 하루 걸려서 뵙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하네. 다시 이제 가셨는데 대개 보면 대종사님을 뵙고 바로 보면 다 이렇게 발심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발심 안 된 경우는 기록이 안 돼서인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대종사님의 그 어떤 가마력이 남달랐던 것 같은. 그래서 그 변산 시대를 우리가 법을 짜는 제법 시대라고 그러죠. 이 세상을 건질 고기를 잡으려면 그물이 있어야 되듯이 이 일체 생명들을 건질 큰 법을 짜는 시기가 바로 이 변산 시대입니다. 근데 이 변산 시대에서 대흥사님이 제자들을 했던 것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신통을 가르쳤을까요? 아니면 성리를 가르쳤을까요? 뭐 좀 질문 자체가 뭐 당연한 거지만, 근데 사실은 그때 송적벽이나 이런 분들은 대흥사님께서 신통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어요. 좀 뭔가 지금 이적을 놔두기를 기대하고 그럴 뿐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금산사에서 이렇게 그 기절한 사람을 바로 해서 회복도 시키고 그래서 이제 생불이 진짜로 증산 또는 이런 후신이 직접 오셨다고 생각을 해서 기대를 하고 오셨는데, 신통은 안 가르쳐주고 매일 관심, 자기 마음을 보고 성리, 관심 성리하는 성리법문만 맨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적벽하고 그 문정교 이 분들이 서로, 김남천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이 그 옆방에서 사시면서 대흥사님을 보필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길 것을 대흥사님이 아시고 그 식사를 주니까 안 드셨다고 그러죠. 이제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싸워서
갈릴 것이기 때문에 미리 경계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그럴 일이 없다고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밤에 돼갖고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겼어요. 이 견해 차이잖아요. 신통을 보여줘야 되는데 신통을 안 보여주니까 무슨 신통을 찾냐고, 공부가 정법은 그게 아니다 하고 아마 서로 싸우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의견 충돌이 나가지고 송적벽 선생은 대형사한테 올렸던 목침을 다시 회수해가지고 그 길로 떠났단 말이에요. 자, 그때 하셨던 법문이니까 아마 1920년부터 23년 사이에 생겼을 것인데, 제가 추정컨대 너무 초기도 아닐 것 같고 20년은 아닐 것 같고 21년이나 22년 정도 법문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면 딱 22년이면 올해 2022년이니까 딱 100년 전 얘기고, 21년이라면 뭐 101년인데 이왕이면 그냥 100년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정도. 왜냐하면 대흥사님 이 법문을 할 때 전혀 이게 못 알아들을 것 같으면 그 침묵이나 현묘한 진리 자리를 아예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시켜서 그래도 조금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됐다 그러면 1921년 가을이나 1922년 이제 1921년 겨울이나 1922년 이제 새해 그 겨울에 해당되는 법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한번 내가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100년 전으로 지금 돌아가서 복례정사 다 변산 제법성지 다 가보셨으니까 상상이 되죠? 자, 그리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래서 석두암에 지금 대흥사님하고 앞에 계시고 우리가 제자들이 앉아서 대흥사님의 법문을 직접 듣는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자, 상상을 해봅니다. 자, 1922년경 변산 복례정사의 겨울 풍경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그 설경을 한번 자기가 그릴 수 있는 최대한 상상을 나래를 펴보십시오. 자, 그리고 눈이 그냥 그 변산 전체가 다 하얀 눈에 쌓여 있어요. 이 부안 쪽, 부안, 익산, 이 서해안 지역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눈이 많이 와요. 근데 지금은 눈이 잘 안 오죠.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 가면 오후에는 늘 눈이 왔어요. 기억나나요? 교수님? 예, 눈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그냥 당연히 오는 것으로 생각할 정도로 눈이 많이 왔는데 그것도 2000년 이후에는 잘 안 와요. 그러지만 어쨌든 눈이 많은 지역입니다. 특히 서해안, 부안, 영광 이쪽은 더 눈이 많이 오죠. 그래, 눈이 가득 있는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장면입니다. 자, 흰 눈이 뜰에 가득한데 대종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선사에 그걸 비유해 가지고 도를 제자가, 그러니까 도가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스승이 내가 너에게 도를 가르쳐 주어도 어긋나고 가르쳐 주어도 어긋나니 이 일을 장차 어찌하면 좋을꼬, 이렇게 그 옛 선사의 글을 인용하면서 물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도가 어디냐고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도가 어디 있어요? 내가 이거를 너한테 가르쳐 주어도 어긋나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긋나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꼬.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대웅사님이 실제로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중이 어떻게 했어요? 자중이 사실은 정답을 얘기했어요. 자중이 침묵했어요. 사실은 침묵이 답이에요. 아주 100% 정답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틀린 답은 아닙니다. 근데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틀린 거고, 알면서 가만히 있었으면 맞는 거죠. 근데 아마 두 번째 장면이죠.
그러니까 좌중이 침묵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때 보면 알아서 그랬다기보다는 아마 몰라서 그랬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때 아마 제자들이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한 뭐 대여섯 명? 아까 얘기했던 뭐 그 몇 분의 그 어른들인데, 근데 대형사님이 이제 침묵을 하니까 두 번째 장면이 대형사님이 나가셔서 안에 있다가 그 석두암 밑으로 내려가서 그 눈 가득한 눈을 이제 빗자루로 이제 눈 가래로 친히 도량의 눈을 치우셨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도 깜짝 놀랐겠죠. 갑자기 법설을 하시다 말고 밖에 나가서 눈을 치우시니까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세 번째 장면입니다. 한 제자가 급히 나가 방으로 들어가기를 청합니다. 자, 네 번째 장면 뭐라고 하셨어요, 대형사님? 자, 내가 이게 친히 도량의 눈을 치운 것은 눈만 치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대들에게 현묘한 자리를 가르침이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면 뭔가 이렇게 좀 알듯 말듯 하지 않습니까? 이것만으로도 이 본문을 머릿속에서 그림으로 그리고 내가 직접 그 자리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훨씬 그냥 읽을 때보다 느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자기가 스스로 깨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자, 그 분이, 변산 눈이 가득한 겨울의 복례정사 석두암에서 대종사님께서 도를 가르쳐 주어도 어긋나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긋나니 이 일을 어찌할꼬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중이 침묵했단 말이에요. 대종사님이 나가셔서 도량의 눈을 치우셨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급히 나가서 들어가시기를 청하니까 대종사님께서 내가 지금 눈을 치운 것은 눈만 치우기 위함이 아니라, 눈을 치우는 목적도 있죠. 그것보다는 그대들에게 현묘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친히 도량의 눈을 치우셨다. 이런 본문이. 이게 성리품 13장입니다. 그러니까 성리예요, 성리. 알아들으셨죠? 알아들으셨으면 사실 이제 오늘은 설교 안 해도 되죠. 그냥 이걸로 그냥 하산을 해야 되는데, 자, 제가 오늘 이 13장을 말씀하는 것은 한 청년 회원이 그 카톡으로 문답 감정을 요청을 했어요. 그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 내용, 자기가 이 성리품 13장 이 의두를 가지고 의두 연말을 며칠 했대요. 며칠을 해서 했는데 그 자기가 의도를 어떻게 걸었냐면, 왜 대종사님께서 법설하다 말고 눈쓸러 나가셨을까, 그렇게 이제 의문을 했대요. 사실은 저도 그 생각은 안 했어요. 대종사님 법설하다 말고 눈쓸러 가셨나, 그 생각은 안 했는데, 요 청년은 대종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침묵하니까 나가셨는데, 이 청년은 법설하다 말고 라고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뭐 그렇게 틀리지도 않죠. 그래서 법설하다 말고 왜 가셨지? 여기에 이제 이 의심이 걸린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이유를 생각해 봤대요. 그래서 자기가 두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해놓고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대안밖에 안 나와서 문답 감정을 요청드립니다 라고 카톡이 왔어요. 근데 이제 그 두 가지, 자기가 이제 그 나름대로 의두 연말을 해서 자기가 정리한 두 가지가 바로 주보에 있습니다. 2번에. 첫째, 교당 안이 도를 말하는 곳, 교당 밖이 도를 말하지 않는 곳인데 교도 한 명이 뛰쳐나온 그 구간에 도가 있음을 알려주신 것이다. 여기 이 청년은 오히려 이제 그 법설하다 말고 대종사님이 나가서 눈을 치웠는데, 그 한 제자가 급히 나가 방으로 들어가기를 청한 그 뛰쳐나가는 요게 이제 이 청년은 더 꽂혔습니다. 그 구간에 도가 있지 않을까? 그 뛰쳐나가서 들어가기를 청하신 것이
이 청년한테는 꽂힌 것 같아요. 자, 둘째, 홍시 주우러 간 선사님과 눈 쓸러 간 대종사님이 둘이 아니다. 뭐 뜬금없이 홍시 주우러 간, 자, 이건 누구 말합니까? 홍시 주우러 간 선사님이 누구예요? 진묵대사 불지품에 나오죠. 불지품에 그 진묵대사가 그 술을 좋아해서 술을 마셨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술 마신다고 막 흉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간수, 그 간수 알죠? 소금물 그 간수 그 많이 먹으면 죽어요. 근데 그 진묵대사는 간수를 먹어도 끄떡 없어요. 그러니까 술을 먹어도 술이 아니고 그분한테는 간수를 먹어도 간수가 아닌 경지가 있다. 대종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또 그 여자가 이제 와서 놀아주기를 청하니까 놀아주려고 하다가 감나무에 홍시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감을 주우러 갔다. 그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불지품에 나오는 그 대종사님 말씀인데, 이 청년은 그게 생각났나 봐요. 뭐 왜 그러냐고, 그런 이유가 안 되겠죠.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홍시를 주우러 간 진묵대사와 법설하다 말고 눈을 치우러 간 대종사님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사실은 저는 뭐 그 생각은 안 했는데,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물론 알고 정확하게 그 원리를 알고 했다면 다 맞을 것이고, 그냥 모르고 그냥 그 홍시 주우러 간 진묵대사와 대종사님 그냥 사건을 그냥 떠올려 가지고 연결했다면 그냥 뭐 한 30점 되겠죠. 자, 3번. 대종사님이 눈을 친 것은 뭐 대종사님 말씀한 것처럼 현묘한 자리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다. 위해서입니다. 내가 눈을 친 것은 눈만 치기 위함이 아니라 현묘한 자리를 가르침이었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현묘한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것만 알면 되겠네요. 현묘한 자리. 대종사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현묘한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현묘가 무슨 뜻이에요? 건물 현자, 깊을 현자, 그윽할 현자, 묘는 묘할 묘자입니다. 그윽하고 묘한 자리, 아주 심오한 진리, 그거를 현묘라고 그래요. 현묘지도가 있나니, 뭐 국유 현묘지도가 있나니, 그런 최치원의 난낭비서에도 나와요. 우리나라에 현묘한 지도가 있나니 할 때 그 현묘입니다. 자, 현묘, 깊고 묘하다는 뜻인데요. 자, 깊고 묘한 것은 우리의 어떤 자리를 말합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몽키 마인드 자리예요? 아니면 이 정신, 본래 그 성품 자리예요? 그 스피릿, 우리 소울, 우리의 그 자성, 성품인데 내 안의 성품이니까 자성이죠. 이 자성 자리, 우리 성리의 노래에도 나왔죠. 이 근본 바탕, 모든 것이 나오게 한 그 본래 밝은 성품 하나, 그 뿌리, 식물의 나무의 뿌리에 해당되는 게 우리 사람의 뿌리는 이 우리 성품 자리가 그 뿌리에서 모든 것이 천지만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 성품 자리가 바로 이 현묘한 자리인데, 자, 그러면 눈을 치운 것과 현묘한 자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길래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행하셨을까요? 자, 이렇게 일단 의문을 가지셔야죠. 네. 자, 이 성품 자리는 분별 없는 자리와 분별 있는 자리로 둘로 나누어집니다. 분별 없는 자리와 분별 있는 자리로. 대개 보면 성품을 분별 없는 자리에 텅 비어 없고 없는 자리만 생각하는데, 대종사님께서 이것을 잘 밝혀주셨어요. 이거를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성품을 제일 저는 잘 밝혀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듯이 천도품 5장의 성품 자리에 대해서 잘 밝혀주셨죠. 성품이라 하는 것은 한 이름도, 자, 얻고 해보십시오. 한 이름도
한 형상도 한 형상도 가고 오는 것도 가고 오는 것도 죽고 나는 것도 죽고 나는 부처와 중생도 부처와 허무와 정멸도 허무와 정멸 없다 하는 말도 없다 하는 말도 유도 유도 무도 무도 그게 원래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성품의 분별 없는 정한 자리에 그 없고 없는 없다는 것도 없는 정말로 절대 없는 거죠. 우리가 유무할 때 무는 상대적인 무예요. 정말 없는 것은 그거 느낌 아시죠? 정말 없는 거하고 이 그냥 무 이렇게 상대적인 무는 어때요? 요게 지금 죽비가 있죠? 이렇게 하면 없죠? 있는데 지금 안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근데 정말로 없으면 죽비 자체가 없는 거죠. 아예 없으면 이거 있네 없네 이 얘기조차가 안 되잖아요. 아시겠죠? 유무 초월할 때 대소 유무할 때 이런 유무는 상대적인 있다 없다. 이게 이게 손인데 이것은 손등이고 이건 손바닥이죠. 손바닥이 보일 때는 손등은 어디로 갔어요? 안 보이죠? 이게 손등 무예요, 무. 이렇게 오면 보이죠? 근데 손바닥이 이제 안 보이죠? 근데 통틀어서 어때요? 손을 하면은 이 손바닥과 손등을 다 합해서 손이라고 그러죠. 안 그러나요? 요거를 잘 연마하십시오. 이게 나타나면 음이고 이게 양이고 음양 은현자재 숨었다가 나타났다가 진공묘유의 조화가 우주 만유를 통하여 이 대상을 통하여서 은현자재하는 거는 나타났다 드러났다 해가 떴다 졌다 해가 뜨면 달이 지고 달이 뜨면 해가 지고 이 현상 세계는 다 이렇게 짝하는 세계예요. 상대의 세계란 말이죠. 그 분별 없는 자리인데 이걸로만 사실 끝나면은 뭐 끝이죠. 근데 어땠어요? 성품 자리가 그걸로만 끝났나요? 그 중에서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그것이나 그 중에서 그 있는 것이 무의와 자동적으로 생겨나. 그래서 우주는 성주개공하고 만물은 생로병사를 따라서 육도와 사생으로 변한 이제 현상세계가 전개가 된단 말이에요. 텅 빈 자리인데 이론상의 진리에서는 대수유무도 없고 선악업보도 없고 생멸거래도 없고 음양 언어명상이 다 동공한 자리인데 공적영지의 광명을 따라 빛이 이 기운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기운이라고도 우리는 동양에서는 기라고 한 것 같고 서양에서는 그걸 빛으로 본 것이요.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은 것. 그겁니다. 그래서 공적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고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고 언어명상이 완연하여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현상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천도품 5장에서는 뭐래요? 그 중에서 그 있는 것이 무의와 자동적으로 저절로 생겨난 거죠. 빛을 내가 누가 만든 저절로 있는 것이죠. 기운이 저절로 이 우주가 돌아가는 기운이 저절로 생겨서 한 점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기운이 생겨서 우주가 이제 성주개공으로 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물은 생로병사를 따라 육도와 사생으로 변화하고 해와 달은 왕래하여 주야를 변화시키는 것 같이 이게 성품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뒤에 현상의 자리는 분별 있는 자리죠. 분별이 있는 거죠. 성주개공으로 분명히 변화하고 만물은 생로병사를 따라 육도와 사생으로 자기가 지은 바에 따라서 천상, 인간, 수라, 축생, 아기, 지옥의 육도 세계를 돌고 돈단 말이에요. 그게 현상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 현상세계는 분명히 대소유무가 분명하죠. 이 정한 자리, 분별 없는 자리에서는 크고 작고가 없죠. 유무도 대소유무가 다 한 이름도 형상도 다 없는 자리예요. 부처와 중생도 없지만 현상에서는 부처와 중생이 분명하고
대화소가 분명하고 유아부가 분명하고 추나 추동이 분명하고 남과 여가 분명하고 노소가 분명하고 모든 것이 분명합니다. 자, 현상의 세계는 좌우가 대칭이고 상하가 대칭이고 앞뒤, 전후, 좌우, 상하의 6가지 방면으로 이것이 짝하면서 돌아가죠. 분명한 분별이 있는 세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무시성법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시성법에 보면, 자, 성품 자체가 한갓, 공적에만 그친 것이 아니다고 하셨죠. 왜냐하면 그 무예행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없는 자리에서는 뭐 부처와 중생도 없으니까 내가 뭐 아무렇게나 해도 돼. 이게 무예행이에요. 그 이 사람이 공적한 분별 없는 자리만 아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되게 보면 깨쳤다는 사람들이 보면 이 공적한 자리에 떨어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분별 있는 자리는 아예 몰라요. 그냥 없는 자리에만 가면 다 깨친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다는 거죠. 자, 자성의 분별 엄도 참회문에서도 있어요. 나오죠. 자, 참회문에서도 이 자성의 분별 없는 줄만 알고 분별 있는 줄은 모른다고 하셨어요. 분별 없는 그 자리만 가지고 하면 이거는 마치 병든선이라고 그래요. 병든선. 자, 동화 또 저 법이 든 그 맨 마지막 대각열의 마지막 조목이 뭡니까? 동화여도 분별에 착이 없고, 동화열을 움직여 행할 때도 자 분별을 병확하게 하는데도 한편에 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분별의 착이 없고가 설성요론 요존에서는 한편에 착하지 아니할 것. 6조에 보면 한편에 착하지 아니하라고 그래요. 착 없이 길을 떠나오. 이게 그래서 이 착 없는 자리를 엄청 강조하죠. 한편에 착이 없고, 정하여도 고유하여도 자 움직이지 않아도 분별에 절도에 맞는단 말이에요. 앉아 있으면 더 생각이 많이 떠오르죠. 그 생각이 절도에 맞는단 말이에요. 딱딱 칼 근무를 해야지. 절도에 맞는다는 게, 이 절도에 맞는 말이 어려우면 요즘 아이돌 춤출 때 같이 딱딱 맞으면 그걸 칼 근무라고 하잖아요. 딱딱 맞아야지. 생각이 딱딱 맞는단 말이에요. 절도에 맞는다는 게. 자, 그래서 분별 없는 자리에서 분별을 잘 행하는 것이 이제 정답이 되겠죠. 분별 없는 자리에서 분별을 행하는 잘하자는 것이죠. 자, 그래서 침묵이 능사가 아닙니다. 대형사님은 침묵이 만약 정답이라면 대형사님이 그래 너희 말이 맞다고 하겠지만 자중이 침묵하는지라 대형사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친히 나가서 눈을 치우셨단 말이에요. 자, 눈이 가득하니까 그때 대형사님께서 분별 없는 자리는 그 자리인데 분별 있는 자리에서 보면 자 눈이 뜰에 가득하니까 지금 제일 급한 일이 뭐예요? 눈 치우는 일이 제일 급하고 중요한 일이단 말이에요. 지금 내 앞에 자 눈이 왔으니까 지금 눈 얘기를 한 것이죠. 뭐 겨울이 아니고 눈이 아니고 다른 일이 더 급한 일이었으면 나무 패는 일이 만약 추워서 다 덜덜 떨고 있었다면 장작을 팼겠죠. 물이 없었으면 물을 길어 왔을 것이고. 자, 이 소식에 이제 깨어나셔야죠. 자, 눈이 쌓이면 눈을 치우는 것이 맞는 취사입니다. 분별 없는 자리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본질이라고 그러죠. 본질. 쉽게 말해 본질. 그러면 분별 있는 자리를 현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주부에 보면 그 까맣게 제가 해놨죠. 분별 없는 자리를 본질이라 하고 분별 있는 자리를 현상이라 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어때요? 본질과 현상이 둘 아닌 소식, 불의의 소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분별 없는 자리,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눈을 치우는 것으로 행으로 나타나면 분별 없는 그 자리에서 분별 있는 행을 하는 것이죠. 딱 맞아요. 보는 내 주관과 이 객관이 둘이 아니에요. 사이가 없어진다고 그러죠. 그걸 주객일치라고 그럽니다.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이 둘이 아니에요. 한 마음이 된 거죠. 자, 부부가 일심동체라고 할 때 서로 마음이 맞을 때는 일심동체죠. 근데 마음이 안 맞으면 어때요? 이심이체지. 그
그거하고 똑같은 이치예요. 그게 이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제자가 급히 나가서 들어가기를 청한 것도 도에 맞죠. 그건 제자로서 제자의 도를 행하신 거죠. 눈 쓸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래 그럼 눈 쓸어라 하고 자기들끼리 아이고 잘 됐네 하고 이러고 있다면 그 제자의 도에 또 어긋나겠죠. 그 제자한테는 제일 급한 일이 뭐예요? 자기 스승이 친히 나가 눈을 치우시면 나가서 예를 갖추는 게 제자로서는 제일 급하고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 않나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것도 도에 맞는 얘기고, 자, 홍시를 주우러 간 진묵대사도, 자, 그 당시 홍시가 떨어지니까 그 진묵대사의 입장에서는 그 여인하고 놀아주는 것보다 홍시를 줍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다 그것도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다 불치품 7장에 나오는 그 진묵대사 얘기가, 자, 원리를 안다면 다 같은 소식이죠. 자, 그때 마침 눈이 가득해서 눈을 치운 것일 뿐입니다. 지금 내 앞에 쌓인 것. 자, 눈이 쌓이듯이 내 앞에 쌓인 것이 뭐예요? 우리가 보면 해야 할 일을 자꾸 미루고 그러는 습관이 되게 있죠. 되게 그냥 미루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은 보통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러는 스타일인데, 그게 그 MBTI 검사해 보면 그러는 또 그 중에서도 특히 그 발등에 불 떨어져야 하는 그 대표적인 유형 중에 제가 하나라서, 저도 옛날 기자할 때도 몰아쳐가지고 한 번에 그냥 다 꼼짝 않고 끝까지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 앉으면 끝날 때까지 뭐 7, 8시간 기사를 쓰면 꼼짝 않고 씁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안, 뭐 화장실도 안 가요. 그냥 시작하면 어쨌든 끝날 때까지 하고 다 끝나면 일어나요. 뭐 몇 시간이 되든. 이제 그거를 많이 이제 즐겼는데, 제가 이제 이 성리품 13장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거 잘하는 공부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그냥 이 순간에 딱 떠올라서 제일 급한 일이 있으면 지금 여기 뿐이죠. 이 형이상학, 이 성리의 세계에서는 과거와 미래가 있다 없다? 없죠. 없는 세계란 말이에요. 이때 없을 때는 그 없는 자리, 말 그대로 자성의 정한 자리에 비춰보면 과거와 미래는 오직 지금 여기 뿐입니다. 과거는 내 기억 속에 있는 거죠. 내 기억 속에 있는 것이 실제로 있는 건 아니죠. 내 기억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예를 들어 치매에 걸리면 없어져 버려요. 자,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없는 것이고, 오직 있는 것은 지금 여기 뿐이에요. 늘 일상뿐이에요. 일상이 수행이 되는 거죠. 일상이 수행이 되는 것이고 수행이 일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야 할 일들을, 내가 해야 할 일을, 지금 쌓인 것을 본질의 바탕에서, 그 없는 자리의 바탕에서 육군으로 놔두는 거죠. 그게 본질은 이 원상이죠. 이 원상은, 자, 눈을 치운 것은, 이 원상은 눈, 귀, 코, 입, 몸 중에 어떤 걸 쓴 거죠? 몸을 사용해 손발을 쓴 거죠. 손으로 쓸었으니까 이 원상은 몸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원상의 바탕에서 몸을 사용해서 분별 없는 자리에서, 없는 자리 바탕에서 분별 있는 행을 하면 그것이 원만구족입니다. 원만구족을 저도 이 문장 자체에 이것을 놓치고 더 원만구족하면 뭔가 막 따로 이거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 이 원상의 바탕에서 몸을 쓸 때, 육군을 쓰면 그 자체가 이 본질과 현상, 둘 아닌 소식, 불의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원만구족하다는 거죠. 원만구족한 경지를 따로 얻어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원상과 이 불의의 소식, 원상의 바탕에서, 분별 없는 자리의 바탕에서 분별이 있는 행을 잘 하는 것이, 그것이 성인이요 부처라고
또 대웅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주의 진리를 잡아서, 우주의 진리가 뭐 이 원상이죠. 일원상의 진리니까 이 우주의 진리를 잡아 인간의 육군 동작에 둘러쓰여 활용하는 사람이 곧 천인이요 성인이요 부천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말하고도 이게 딱 맞아 떨어지죠. 안 그런가요? 이게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를 들으면 아, 일원상 법의 그 말이 이 말이구나. 아, 이 말을 들으면 아, 우주의 진리를 잡아 인간의 육군 동작에 들러쓰여 활용하는 사람이 천인이요 성인이요 부처라고 하신 말씀이 아, 바로 이 자리구나 하고 미루어서 이제 깨쳐야죠. 미루어서 이 깨침이 일어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 그럼 본질은 이 원상이고 눈 치운 것은 몸을 사용한 때 쓴 것이니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사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우리가 점을 찍으시겠습니까? 자, 점이 일원상이에요. 어디에 점을 찍겠어요? 이 원상에 점을 찍고, 자, 점을 찍어서 마음이 탁 이 원상에 찍는 순간 마음이 고요해진단 말이에요. 적적성성해지면, 자, 그때 눈을 보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이겠죠. 귀를 들으면 들리고, 코로 냄새를 맡으면 맡을 수 있고, 입으로 맛을 느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자, 몸으로 손발을 잘 굴려 쓸 수 있고, 마음으로 이 모든 생각들을 다 다스려 쓸 수가 저절로 있는 것이죠. 그것을 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이원상을 놓쳤냐 안 놓쳤냐, 내가 점을 이원상에 찍었냐, 이원상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일어나는 그냥 그 생각, 에고가 그냥 끌리는 대로 살았느냐, 요게 포인트죠. 점을 어디에 찍으시겠습니까? 자, 점을 잘 찍으면 그게 점심이죠. 마음의 점을 잘 찍어야지. 그게 점심이에요. 자, 맨날 오늘 점심 식사 잘 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